모르게 이제 저도 그렇고 기름은 좀 다 버리고 먹거든요. 네네네. 어떤 분들은 기름을 같이 먹어도 된다. 기름은 짜서 버려야 된다. 뭐 어떤 겁니까? 그럼 혹시 라이벌은 어디십니까? 라이벌이요? 네. 국내에 있나요? 오셨나 보네요.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지가 또 그래서 그러신가? 약간 그 참치 느낌이 좀 나네요, 진짜. 바지. 그러네요. 참치 색깔. 색깔이 예, 참치 색깔이 좀 나요, 바지가. 오늘 또 본인 회사와 좀 비슷한 느낌의. 그렇게 한번 컨셉 한번. 아, 그런 거죠? 예. 신발은 또 옐로우가 또 참치의 또 상징색이라서 그렇죠. 그렇게 한번 맞춰봤습니다. 회사분들이 좋아하시겠네요. 그럼요. 국내 최초로 참치캔을 만들어서 39년간 참치캔 업계 1위를 지키고 있는 참치캔 담당자 박세영 팀장님이십니다. 아유. 집에 요거 이제 참치 떨어지면은 약간 좀 불안할 때 있어요. 그렇죠. 예. 특히 좀 이렇게 자취를 하시거나 그러면 사실, 그러면 예. 꼭 이제 준비가 돼 있죠. 그렇죠. 항상 구비가 네네. 딱 돼 있더라고요. 요게 그 참치캔이 우리나라에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처음 참치캔은 1982년도에 제가 태어난 해에 나왔군요. 네네. 동갑이십니다. 그러네요. 참치랑. 오. 네. 그게 대한민국 처음으로 최초의 참치캔입니다. 네. 이전에는 우리나라 참치캔은 좀 없었죠. 네. 참치캔은 없었고요. 꽁치캔은 있었는데 예. 그 당시까지만 해도 참치가 굉장히 고가의 고급 어종이라서 맞아요. 국내에는 참치가 잘 알려지지 않았었던 그래서 예. 아니 이게 지금까지 그 참치캔이 얼마나 팔렸습니까? 39년간 지금 누계로 약 68억 캔이거든요. 68억 캔이요? 68억 캔. 캔을 하나하나 일렬로 했을 때 지구를 14바퀴 반을 돌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게 다들 그런 게 있으시네. 예? 아니 그 39년 전에 어떻게 이 참 큰 참치를 캔에다 넣을 생각을 했을지가 참 궁금하긴 해요. 그게 그룹 지금 창업자이신 예, 예. 회장님께서 그 당시 이제 원영업을 하시다가 맞아요. 참치를 잡아서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일을 하셨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참치캔으로 많이 먹고 있었거든요. 있었구나.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식탁 위에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처음 발매가 진행된 겁니다. 참치캔이 그 당시 한 얼마 정도 했을까요? 이게 초창기에 처음 출시됐을 때는 가격이 1,000원이었거든요, 판매가가. 1,000원. 네. 근데 그 당시에 짜장면 판매가가 400원에서 500원. 그러면 정말 예, 굉장히 가격이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었거든요. 맞아요. 짜장면 내가 500원에 먹었거든요. 82년도에. 그래서 우동 600원. 진짜요? 네. 그런 적이 있었구나. 네. 그렇게 치면 이제 참치캔 거의 10,000원이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를 보면. 네. 왜냐하면 이제 그때 참치가 공급이 좀 적었고 그 어획 기술도 좀 덜 발달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고가의 고급 식품으로 좀 인식된 게 좀 있었습니다. 제 기억이 나요. 그 참치캔 처음 나왔을 때 친구들이 도시락 반찬으로 이거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참치캔 하나 갖고 와가지고 그거 까가지고 네. 친구들하고 도시락 반찬으로 맞아요, 진짜 많이 맞아요. 먹었어요.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락으로 이제 참치캔에 싸우면 굉장히 부러워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도시락 진짜 이거 한 캔 까면은 난리 났다니까요, 친구들이. 이게 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이 반응이 이게 처음에 좀 생소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인식에는 소고기가 굉장히 맛이 좋고 영양분이 좀 많다는 인식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좀 착안하셔가지고 참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쇠고기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캐니다에서 원참치 살코기 캔이라고 하셨거든요. 맞아. 네, 살코기 캔. 살코기 캔 맞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살코기를 넣은 거예요? 그렇죠. 소비자분들도 딱 까보니까 정말 소고기 같이 살코기가 가득 들었고 맛도 좋으니까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이 너무 좀 1,000원이 높다 보니까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중상층 이상 그 드시는 좀 약간 고급 식품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서 확산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여기 들어가면 원양어선을 꼭 타야 되는 게 무슨 뭐 이렇게 과정처럼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까? 그건? 그거는 이제 회장님께서 네. 자기 본인들 자식들이라든지 손자들까지 이제 원양어선을 집안의 다- 어떤 네, 그리고 공장도 몇 달 동안 일을 네, 직접 그러니까요. 현장에 다 체험을 네. 꼭 시키시니까 현장을 알아야 된다. 네네네. 직원들도 다 타는 건 아니군요. 왜냐면 원양어선이 막 먼 태평양 네네네. 먼 바다 나가서 막 파도가 한번 본 적 있어요 다큐멘터리? 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배 위로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렇게 진짜
되게 한 번 나가면 거의 1년에서 1년 반 정도 있거든요, 기간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바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1년 동안 잡아오는 거예요? 네. 이게 한 번 나가면 이제 선망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반선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고기를 옮기면서 선망선을 계속해서 잡는. 참치들을 갑판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터질 듯이 한가득 담겨 올라오는 참치들. 예상대로 100톤가량입니다. 만선이 되면 가까운 섬에 입항해 냉동된 참치들을 운반선에 옮기고 다시 바다로 나가기를 반복합니다. 그 한 번 나가면 한 참치는 어느 정도 잡으시는 거예요? 한 번 나가면 1년에 그 10,000톤에서 15,000톤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참치캔 150g 기준으로 하면은 한 36만 캔? 그게 적지 않은 양이 나오시죠. 아니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이쪽에서 참치캔만이 아니라 참치 뱃살이나 이런 것도 뭐 회로도 먹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완전 다른 겁니까? 네, 좀 다릅니다. 어종도 좀 다르고요. 참치캔을 만드는 어종이 있고 또 횟감의 달라요. 어종이 또 있고. 이게 어떤 어종입니까? 이게 참치는? 저희 참치캔을 만드는 어종은 이제 가다랑어라 해서 이에서 한 10kg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이제 횟감은 이제 참다랑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참다랑어. 예. 사람보다 훨씬 더 이만한, 커가지고 비싸게 팔고 있는 그런 어종도 있고. 이게 좀 그 통조림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 겁니까? 바다에서 이제 참치를 일단 잡아야죠. 잡아야죠. 네. 그다음에 그걸 바로 배 안에서 냉동을 바로 냉동을 얼려요. 네, 바로 급속 냉동을 해서 그게 이제 공장에 들어오면 해동을 한 후에 찝니다. 바로 네, 쪄요. 바로 찌고 참치 머리랑 뼈랑 장가시 이런 것들 다 이제 제거를 한 다음에 네네. 공장이 한 200여 분이 계세요. 다 사람손이 다 거쳐서 진짜 한 땀 한 땀 표현하는 게 맞을 정도로 100% 저는 핸드메이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순살코기만 캔 안에 순식물성 기름하고 뭐 야채즙하고 넣어가지고 밀봉하고 멸균하는 과정을 통해서 했거든요. 기름을 거기 일부러 넣는 거군요. 네네네. 조금 육질이 좀 부드럽게 하기는 게 이제 기름의 역할이거든요. 이게 결결이 이렇게 돼서 참치 같은 경우는 바로 먹는 것보다 저희 내부로는 이제 한 2개월 정도 있으면 그 기름이 육 사이에 이게 잘 스며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맛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제 저도 그렇고 기름은 좀 다 버리고 먹거든요. 네네네. 버려야 된다. 어떤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치 캔 안에 있는 기름은 카놀라유라서 그거 카놀라유예요? 유채꽃에서 추출된 추운 식물성 기름이고 이미 시판도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먹어도 전혀 이상 없고요. 차라리 저희는 이제 김치찌개 할 때 참치캔 국물을 이렇게 딱 같이 따르면 감칠맛이 훨씬 더 좋아져서 더 맛있다. 그리고 이제 참치김치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참치 야채볶음밥이라든지 그치 그때는 네, 기름이었는데. 다 기름으로 합니다. 네. 뭐 참치로 할 수 있는 게 많네. 뭐 맛있는 게 들어왔어요. 네. 뭐 맛있는 게 들어왔어요. 맛있는 게 들어왔어요. 이거랑 같이 해서 저는 먹어봤거든요. 예.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참치. 네, 그거 뭐 맛있는 게 들어왔어요. 맛있는 게 들어왔어요. 맛있는 게 들어왔어요. 갑자기 저기 푹 들어왔어요. 나 솔직히 지금 참치 김치찌개 먹고 싶다는 생각 확 들었었거든요. 참치 김치찌개에다가 달걀 후라이 하나 반숙 딱 해가지고 딱 얹어가지고 톡 터트리자마자 국물 딱 뿌려가지고 김치 딱 올려서 참치하고 딱 해갖고 한 숟갈 탁.
기가 막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참치 크래커 좋아하거든요. 아, 네. 마요네즈에다가 네, 마요네즈 옥수수, 섞어서? 양파, 뭐 샐러리 이렇게 해서 쓱싹싹싹싹 해서 우리가 진짜 모르는 거기 계신 분들만 아는 참치 레시피가 좀 있습니까? 레시피. 뭐 저희가 최근에 하는 거는 이제 미역국이 참치미역국. 참치 미역국도 은근히 괜찮거든요. 아 그래요? 맛있을 것 같은데. 딱 미역하고 끓이면 딱 끝나는. 어. 참치는 이렇게 요리도 좋은데 전 진짜 바로 먹는 게 제일 맛있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먹냐면 이제 조미김에 참치 딱 얹고 마요네즈 살짝 얹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중에서 파는 게 참치김밥 심플한 맛이 딱 많이 나요. 오, 그냥 깔끔하게. 네. 그리고 저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고기가 이제 구우면은 집에 좀 냄새도 날 수 있고 네. 기름이 튀어서 좀 번거로운 감이 좀 있잖아요. 근데 참치도 살코기니까 상추쌈에 살코기 한 다음에 또 쌈장국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딱 싸가지고 먹는 거죠. 네,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예전에 그 튀김우동 있잖아요. 네네. 그거 그 용기면 네네. 그 튀김우동의 그 참치가 딱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건 기름 같이 넣으면 맛 없고 살코기가. 기름 빼야 돼요. 맛. 딱 한 반 정도, 3분의 2 정도만 딱 넣어서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국물이 깊어집니다. Era un jueguito entre tú y yo, de inocentes amiguitos jugando al amor. 팀장님은 몇 년간 참치를 담당하셨어요? 저는 참치를 한 6년간 담당을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 맛 개발부터 해서 소비자 접점까지 마케팅 업무의 전반적인 수행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새로운 맛을 또 계속 개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팀장님은 어떤 아이디어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이게 좀 엉뚱할 수는 있는데요. 음. 좀 이게 저도 다양한 맛에 바로 어. 먹는 참치가 참 좋겠다 해서 네. 이제 저 초코 참치, 나 속으로 좀 약간 민초 참치. 민초 참치만 민초? 아 지금 그 고추냉이 참치 이런 거 다 딸기 참치 네. 아이디어 중이에요 이게요? 딸기 참치요? 아 근데 딸기 참치 좀 이상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젊은 세대에게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청양 마요 참치 있어요? 청양마요, 맛있다. 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중에 하나 있었어요. 좀 매운 맛. 청양 마요 참치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밥에다 비벼 먹기도 딱 좋고. 네, 전 맛이 진짜 김치에다가. 맛있거든요. 네. 청양이면 또 매콤한 맛. 예. 아니면 이제 뭐 약간 시기적으로 로제 요즘 또 뭐. 아, 로제 좋죠. 로제 참치. 네, 네. 예. 아이디어를 지금 다. 예. 아니 그 이게 좋은 거 개발 하나 하면 회사에서 인센티브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인센티브는 없고요. 그냥 없어요? 격려가 있습니다. 잘했어. 아 이게 좀 격려만 갖고는 좀. 그래도 뭐 차후에 뭐가 좀 있지 않을까요? 아 뭐 이런 거 고가에다 평가는 평가는 되겠지. 네, 평가는 당연히 되죠. 아 그래도 뭐 인센티브가 그렇게 또 하면 마음으로 이렇게 딱 아니면은 뭐 참치캔을 좀 선물로 받는다거나. 참치캔은 선물로 많이 줘요. 저희 회사가 이제 임직원가가 좀 있어서 참치캔도 좋고 아 우리 뭐 나온 김에 또 임직원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한 30에서 50% 정도. 와, 50%. 네. 그래서 제가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음식에 대해서는. 저희 또 종합식품 회사다 보니까 은근히 참치 외에도 많아요. 더 많아요. 물도 냉장에 물, 음료 없는 게 없습니다. 지금 아 거기다가 생일, 뭐 이제 창립기념일, 추석이라든지 설 명절 같은 경우에는 한 연간 한 30만 포인트 수준에서 이렇게 포인트가 오기 때문에 연간 30만 네. 포인트. 그렇게 이제 선물도 입사하신 지가 얼마? 저 입사한 지 2006년에 입사해서 꽤 오래되셨네. 저희 이제 16년 차고 16년 네, 차. 16년 차고 아 입사하기 전에도 좀 참치캔을 좋아하셨나요? 아, 네. 대학교 때는 그 즉석밥에 고추 참치 하나로 한 끼 때운 적 진짜 많았고요. 고추 참치 나왔을 때 또 진짜 정말 맛있었어요. 밥 반찬으로 반찬이 필요 없는 정말 비벼서. 별다른 반찬 김에다 없을 싸서 때 먹으면. 그거 밥에다 비벼가지고 진짜 많이 먹었어요. 김에다 싸가지고. 군대 있을 때는 좀 훈련 나갈 때 맛다시랑 참치랑 비닐에 쪼물락쪼물락 섞어가지고 먹으면
참치로 따지면 어디 정도 지금? 참치의 머리까지는 안 되고 네. 저 등뼈 부분? 뼈 부분. 저 등뼈요. 예. 등뼈 갈라지지만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정도는 된다. 아 발라지지. 갈라지지만 않으면 굳이 누가 생각해서 딱 빼지 않으면. 발라내지 않으면. 네. 아,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조셉은 참치로 태어나면은 참치로는 못 태어날 것 같은데. 저는 어떤 거 보고? 보고? 예. 보고요? 보고. 뭘 갖고 계속 팔게 이거. 예. 저는 생선으로 치면 뭘까요? 아 생선으로 치면 어. 와 그거 뭐죠? 그거 이렇게 입 튀어나와가지고 해마 느낌도 약간 해마 느낌 있어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해마 해마 느낌이 약간 있어요. 아니 그 회사에 있는 독특한 문화 같은 게 좀 있어요? 저희 과 관계된 모든 건물에는 이 거꾸로 지도가 걸려 있어요. 그 뭐예요? 이게 내륙으로 보면은 저희 위에는 이제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잖아요. 딱 막혀 있는데 그걸 이제 시선을 거꾸로. 달리해서 거꾸로 하면 바다로 대양으로 나가면 나가라. 예, 대양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도전 정신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된다. 에도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저는 최최차라고 예. 최초 최고 차별화. 아 최고 차별화. 최고는 최고고 차은우는 차은우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최최차. 이게 기업마다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최최차. 저는 항상 제가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게 뭐예요? 느낌표가 되지 말고 물음표가 되자. 물음표가 되자. 저는 항상 기호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기호가 되고 싶은 게 아니고 항상 궁금한 사람. 아 기호가 되고 싶은 거죠? 아니 기호가 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나는 회사에서 꼰대인가? 제가 이제 팀원들한테 이 밀레니얼 세대가 딱 81년생부터거든요. 제가 81년생이라서 나 밀레니얼 세대가 그러니까 갑자기 팡 터지더라고요 다. 그런 눈빛이 없고. 이 팀원들 그러니까 눈에는 MZ 세대라고 불리는 게 이제 그 밀레니얼 세대와 그 Z 세대를 예, 합쳐서 그쵸, 그러니까 그쵸. 나 딱 나 거기에 MZ 걸려. 세대다. 나 MZ 세대다. 나 MZ 세대, 나 밀레니얼 세대야. 그랬더니 거기서 빵 터진 거군요. 예. 그러니까 거기 뭔가 속하고 싶은. 이게 약간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우리 꼰대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꾸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뭔지 알죠? 그 테두리 안으로 그 자신 있게 뭔가 나이를 밝히지 못하는? 못 밝혀요? 저는 밝히죠. 몇 살이에요? 저는 82년생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왜 나이를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농담이고 저는 요즘에는 그냥 귀엽게 40살 이렇게 얘기해요. 40살. 네. 40살. 아직까지는 뭐 제가 뭐 4학년 몇 반 아직은 아닙니다. 40살. 4학년까지. 네, 4, 5선. 일단 보통 이렇게 하죠. 예. 아이고 이제 뭐 5호선 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한참 가야죠. 공통 질문 한번 좀 네. 드려볼게요. 내가 아는 음식 관련 명언 있으십니까? 식품 마케터로서 명언은 손으로 먹으면 다 핑거푸드다. 야, 이게 아주 이거 어마무시하게 맛있네요. 바로 쌈으로.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요? 유키스 예스. 예스. 이것은 물고기나 새를 잡는 그물로 바다는 물론 하늘에도 그물을 쳐 모두 잡아들인다는 뜻인데요. 오늘날에는 일정한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포함시킨다는 의미로 쓰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뭐지? 모두 포함시킨다는 의미로 쓰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뭐지? 정답은요?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망라입니다. 총 망라예요, 망라. 참치니까 노란색. 네. 네. 대파 가방. 요즘에 이거 어디서 만들어요, 이런 거? 깔끔하게 이쁘는데. 근데 뭘 넣어가지고 난 즉석밥을 연구하는 최소망 연구원님과 3억 봉이 판매된. 저는 이거 3억 연봉인 줄 알고. 3억 봉이군요. 연이 빠졌네요. 자, 3억 봉이 판매된 국민 간편식 국물 요리를 개발하는
김문현 연구원님이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두 분이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연구소에서 햇반의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최소망입니다. 최소망 연구원님. 예 그리고요. CJ 제일제당 목소리가 내 맘대로 안 나와요 지금. 식품연구소 국물요리 연구개발 담당하고 있는 김문현 연구원입니다. 이야. 저희가 이렇게 섭외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좀 팀 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게 좀 회사 분위기가 좀 어때요? 다들 워낙 유명한 프로니까 네. 너무 신기해 하시는 거죠. 음. 와, 가면은 뭐 유재석님, 조세호님 볼 수 있는 거야 이런 어. 리액션을 하면서도 나가기는 살짝 실은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제가 들어올 때 이렇게 네 최소망 기어들어오니 연구원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연구원님께서 나오시게 된 겁니까? 나가. 너 나가. 그러지만 나가면 이거. 좋을 것 같다. 야 네가 나가면 좋을 것 같아. 나가면 좋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연구원님은 어떠셨어요? 저는요? 네가? 예. 4년 차와 12년 차면은 팀 내에서 뭐 이제 직장 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저는 저희 팀 내부에서 중간보다는 살짝 아래지만 막내에서는 선배? 지금 뱀 머리 정도는 된다는 네, 얘기죠? 그 정도. 뱀의 머리. 이렇게 그 정도. 예, 지금 연구원님은 저는 팀에서 이제 프로젝트 리더를 담당하고 국물 쪽이시니까 국물에 국 정도 지금 이제 국 하시는 거죠 지금?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갑자기 얘기하는데 국탕 찌개가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국은 국물이 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죠. 찌개는 건더기의 비율이 조금 더 높고 이제 그런 걸로. 네. 탕은요? 탕은 이제 이름에 탕자가 붙어 있으니까 갈비탕, 삼계탕, 동태탕.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니 이제 궁금해서 네. 그 미역은 탕이 안 되고 막 이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미역찌개까지는 있잖아요. 미역찌개는 있어요. 어디 모르시는구나. 어디 있죠? 본인도 놀라신 것 같은데 미역찌개라고 하시고 다들 미역찌개? 모를 미역찌개? 줄이야. 미역찌개 드셔보시지 않았나요? 네. 아니 그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좀 하시는지. 저희는 쌀과 곡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중에 햇반을 담당을 하고 있고 이렇게 벼농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 회사가 논밭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농협이랑 계약을 맺어서 쌀을 구매를 하고 있고 매년 또 지역 품종마다 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뭐 작년도 쌀이 다르고 올해도 다르죠, 내년도 다르죠.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을에 수확철이 되면 수매 점검을 떠납니다. 그 전국을 다 다닙니까? 그죠. 전국에 한 20곳 정도 되는 미국 종합처리장을 가는데 저희가 그 쌀의 모든 품질 특성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햇반으로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도정부터 모든 공정을 다 세팅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좀 그 즉석밥이 어떻게 좀 만들어지게 됐는지. 햇반이 1996년에 출시를 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이게요. 제가 벌써. 5살 때. 예. 이제 그 맞벌이가 증가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전자레인지 보급률이 증가를 했죠. 사실 그 처음에 즉석밥이 나왔을 때 이게 뭐 전자레인지 몇 분 돌려가지고 이게 밥이 맞아요. 그 맛이 나나 했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한 몇 년은 이게 큰 반응이 없다가 뭔가 좀 계기가 있었나요? 저희가 순품 그때 그 산부인과. 당시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예, 순품 맞아요. 산부인과 주연분들을 지명 광고 모델로 사용을 하면서 네, 그때 이후로는 꾸준히 잘 매출이 팔렸어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즉석밥이 그동안 얼마나 좀 팔렸습니까? 지금까지 출시되고 누적 판매량이 37억 개고요. 그 37억 쌀로 개. 따지면 450만 가마니. 와. 올해 기준으로 1초에 17개씩 팔리고 있어요. 그 지금도 이거 뭐 백개나 최소망 팔렸네요. 연구원님은 그렇죠. 제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 팔리고 예. 있죠. 지금 옆에 좀 상대 중. 지금도 팔리고 있다고요? 지금도 팔리고 17초 되면 하나씩 팔리는 거예요? 아니요, 1초에 17개. 1초에 17개? 아까부터 연구원님은 제로 게임을 하고 계십니다. 혼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거는 계속. 예. 지금 1초에 몇 개 팔렸습니까? 모르겠어요. 누적 판매량은 지금 3억 봉 정도 판매. 3억 봉. 어떤 일을 좀 하시는지 연구원님께서는? 저는 국물 요리를 이제 제품화해서 상온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설계가 되면은 소비자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좀 맞박이 하시는 줄 알았어요.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지금 사실 국탕찌개가 가짓수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네, 부탕찌개가 지금 24종. 가장 인기가 많은 건 뭡니까? 지금 매출 순위로 보면은 사골곰탕, 아, 맛있죠. 육개장, 그리고 소고기 미역국 순으로. 그럼 혹시 저 궁금한 게 연구소에 계시면 그 국물 드시면 밥하고 같이 드셔보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반찬은 안 드십니까? 반찬까지 같이 먹게 되면은 이 맛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게 하지 수가 없어서. 근데 이게 저기 국물 같은 거 먹을 때는 밥 말아가지고 일단 김치 하나 얹어서 먹어야지 네네. 이게 또. 근데 그거보다는 네. 일단 국물만. 아니 저 연구원님이 처음 개발한 국물 요리는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육개장을 같이 개발했어요. 저기서 뭐 또 육개장 많이 드시는 분들이 와, 근데 육개장이. 육개장의 아버지. 예. 이게 사실 육개장이 쉽지 않은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늘상 우리가 또 많이 먹고 그만큼 많이 먹다 보니까 또 육개장에 대한 그 또 우리 나름대로의 그 네네네. 입맛을 맞춘다는 허들이 좀 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이게 힘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 중에 소비자 조사 80명 이상의 이제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지만 출시가 됩니까? 하거든요. 네. 육개장 그 만드실 때 가장 좀 중점을 둔 부분은 뭐가 좀 있을까요? 그 전문점을 통해서 저희가 도출해낸 점은 원물 식감을 살릴 수 있는 통대파 형태, 그리고 시즌 양지살, 그리고 담백한 맛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되게 육개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칼칼한 맛을 원하셔가지고 그 칼칼함. 네, 그런 속성들을 다 뽑아가지고 개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육개장 맛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다 가보셨습니까? 대부분 이제 다녀오고 그 중에 이제 맛있는 데가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데가 네. 인옥, 그리고 이동 육칼, 매덕님. 네. 가시면서 뭐 이렇게 드시면서 그런 얘기는 안 하죠? 뭐 이렇게 기업에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우르르 갔다가 뭐 반 공기도 안 먹고 그러고 나오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또 가야 되니까. 아니 그 또 그 외에 또 연구원이 만든 제품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 제품의 초기 개발 방향을 제가 제시를 하긴 했고요. 뭐 소고기 장터국, 갈비탕. 아니, 어렸을 때부터 국을 좋아하셨나요? 아니, 왜냐면 이제 국을. 이제 이전 직장에서 호텔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호텔에서 어디 계셨는데요? 지금 호텔, W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식 담당으로 근무를 하다가 뭐 요리하셨어요? 네네. 셰프님이셨구나. 근데 이제 호텔에 있을 때 그 정기적으로 봉사 동호회에서 그 어린이 보호 시설 정기적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음식도 만들어 먹고 하다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호텔에서의 손님들에게 대접했을 때 만족감보다도 그 아이들한테 이제 음식을 해주면서의 행복감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리를 하면서 이게 호텔이라는 울타리에 좀 갇혀 있었던 게 아닌가 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든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식품 회사로. 아니 그 저 연구원님이 만든 것 중에 좀 판매가 부진했거나 좀 잘 안 된 것도 있어요? 지금 단종 위기에 있는 제품이 하나가 있는데 뭐죠? 뭐죠? 동태탕이 좀 아픈 손가락이 좀 단종 위기 단종 위기예요? 얘기가 나왔다 들어갔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들락날락거리고 있군요. 이게 상원 생선이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고. 또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그 이런 즉석 식품이 또 빠르게 또 간편하게 말아먹고 이러기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태는 아무래도 이것도 좀 가시를 발라내고 해야 되니까 그런 번거로움이 조금 이게 수고로움이 좀 있긴 있어요. 이게 또 좀 뭐 어떻게 이 동태가 또 살아날지 한번 또 저희가 귀추를 아니면 한번 또 주목을 우리만의 해보도록. 추억과 같이. 우리 동태탕 우리 또 한번 응원의 박수 한번 우리 동태탕들이 좀 일어나라. 우리 조셉이 그럼 동태탕 한번 또
어떻게 제가 한번 올릴까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제가 같이 말아서. 야.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제가 자, 과연 우리 조셉의 이 따뜻한 마음이 완전한 단종을 향한 첫 걸음일지, 네, 아니면 뭔가 동태에게 부활의 신호탄지 신호탄일지. 한번 또 지켜봐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아니 그 저기 즉석밥 용기 밑부분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데 한간에는 이게 좀 뭐 양을 줄이기 위한 그렇죠. 이게 이제 기업의 어떤 이거 움푹 들어가게 해갖고 양을 줄이는구나. 이런 또 얘기가 좀 있거든요. 아니 중량이 정확히 적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은 없고. 없고. 네, 바닥이 이렇게 움푹 파인 이유는 전자레인지 돌릴 때 안까지 열이 빠르게 전달이 돼서 빠르고 고르게 열이 밑에서 전달될 데워질 수 있도록. 있게끔. 네네. 아니 이게 또 그 즉석밥을 가지고 볶음밥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또 렌즈 안 돌리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는 게 맛있어요.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렌즈 안 돌리고 그냥 그 후라이팬에 열로 가열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겉에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기름기로 약간 이거 표현이 안 돼요. 코팅이 되고 나온다. 예. 잘 코팅이 되고 밥알은 이제 촉촉해지는. 그러니까 퍼지지 않는 맛을 느낄 수 있죠, 맞죠? 네, 말씀하신 대로 볶는 과정 중에서 열이 충분히 가해지기 때문에 그냥 해서 볶아 드시면은 고슬고슬한 그 고슬고슬한 느낌을. 볶음밥을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맛있는 거는 이제 뭐 크림 리조또나 토마토 리조또 같은 거를 만약에 집에서라도 해 드신다고 하면은 그냥 그 상태로 넣어서 이제 끓이면 죄송한데 연구원이세요? 연구원님께서 좀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그 전에 부대찌개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잖아요. 슈레더 씨. 네, 맞아요. 햄도 미국 사람들 몰래 싫어하거든요. 아기 때부터는 엄마가 너 나쁘게 하면 햄 먹어야 돼. 벌칙 음식이에요, 햄이요? 원래 네. 아시는 것처럼 오리지널은 미국의 호멜 식품이고요. 네. 부대찌개 같은 게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그래서 저희 그 한국의 레시피가 오히려 미국의 햄 그 홈페이지에 소개가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왜 제가 스팸 얘기를 했냐면 갓지밥에는 사실 그 스팸 맞아요. 거기다 달걀 하나 너무 프라이 좋아요. 딱 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거는 진짜 거기다가 또 김. 그 제가 최근에 그 미국 출장 갔다 와서 자가격리를 했는데 네. 구호물품으로 햇반이랑 햄이 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2주 동안 격리를 하면서 햄을 뭐 얇게도 썰어보고 두껍게도 썰어보고 바삭하게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두껍게 썰어서 겉을 이렇게 바삭하게 구웠을 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햄이랑 햇반으로 2주를 버텼어요. 아니 뭐 국물 요리 연구원이시니까 추천하는 이렇게 좀 더 맛있게 먹는 팁 같은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실 거 없습니까? 사골곰탕을 활용해서 예. 고기 국수를 만들어 드실 수 있거든요. 고기 국수요? 네네. 제주도에서 드시는 그런 고기 국수. 소면을 삶고 사골곰탕은 끓이고 그리고 마트나 뭐 편의점에 그 수육이나 편육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사다가 전자레인지 돌려서 살짝 얹은 다음에 대파 정도 곁들여가지고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 이거 맛있겠다. 설렁탕에는 이제 고기도 좀 들어있긴 하거든요. 네. 거기에 추가로 이제 뭐 분식점에서 순대, 내장 같은 것들을 좀 사셔서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들깨가루나 순댓국밥이 되는구나. 왜 이런 걸 생각을 못했을까? 또 뭐 없습니까? 하나만 더. 육개장은 육개장을 무지하게 미시네요. 연구원님이. 칼국수 면을 사다가 맛있겠다. 육칼이죠, 육칼. 육칼. 육칼 또 진짜 좋아하거든요, 육칼. 아니 이게
두 분이 근무하시면서도 사실 연구를 하시니까 이게 하루에 한 어느 정도 시식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뭐 5개, 6개, 7개는 먹고 그리고 뭐 많이 먹을 때는 30개 넘게 먹기도 합니다. 맛을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국탕찌개에도 계속 맛을 보시는 건가요? 네, 네. 하루에 평균 15개에서 20그릇 정도 네, 같이 시식을 하고요. 이게 아무리 맛있어도 사실은 이게 음식은 질리기 마련이에요. 예, 이게 좀 질리지 않으세요? 저희 이제 연구원들 중에는 미역국 담당 연구원은 생일날 미역국도 안 먹는 연구원.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제일 선호하는 음식은 뭘 제일 좋아하세요? 저 태국 음식 좋아. 태국 음식을. 아, 그래도 국이 들어가네. 태국이네, 태국. 어디 좋아하십니까, 태국 음식? 푸파퐁 커리 맛있는 데가 이태원에 이라고 이게 맛집 많이 하시네요. 태국 요리를 좋아하시는. 아니 혹시 경쟁사 제품이지만 이것만은 좀 인정한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저는 짬뽕을 좋아하는데 그게 밥 제품으로도 있거든요. 짬뽕 밥. 아 그래요. 네. 예. 그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 기업끼리도 얼마나 또 치열하게 뭔가 또 경쟁사 제품을 뭐 한번 볼까? 먹는 순간 쳤다. 아니 그 좀 식당 가실 때 좀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맛 평가를 하고 가족들이랑 식사할 때 되게 불편해 하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해요? 지난주에도 추어탕 집을 갔었는데 근데요. 와이프가 먼저 먹고는 맛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냄새만 맡고 이거 흙 냄새가 조금 나는데? 그 정도예요? 그때 와이프가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럴 수 자기는 있죠. 맛있게 먹는데 왜 그런 얘기를 자꾸 그러니까. 네, 네. 저는 식당 가서 뭐 반찬 나오면 다들 막 반찬 먼저 먹는데 이제 입이 깨끗한 상태에서 밥 한 숟갈 먹고 그리고 진짜 연구원뿐만 아니라 이 식품 업계 종사자들은 마트 가면은 저희 제품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근처를 서성이면서 누가 사시나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부터 빼가시니까 뒤로 밀려서 이렇게 앞으로 그래서 아유 내 새끼들. 정렬해 놓고 댁에서는 어떻게 좀 요리를 좀 자주 하십니까? 주말에 이제 아기 때문에 가끔 간식 같은 거 많이 만들어요. 어떤 거 좀 만들어? 뭐 케이크, 햄버거. 이야, 짱이다. 아우 최고다. 우리 아빠 짱이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짬뽕이. 우린 요런 사이즈로 마음 먹고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점심 먹자 시작하면 오후 한 5시 정도 그러면 고기 다지고 같은 아빠끼리 예. 혹시나 우리 지호를 위해서나 뭐 형수님 위해서는 집에서 요리 이렇게 해서 주신 적 없어요?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뭐 라면, 칼국수 정도 외에는 칼국수? 칼국수 끓이죠. 진짜요? 네. 어떻게 레시피를? 예? 레시피 어떤 식으로? 그 뭐 양념 있는 거 다 때려 넣고 하면 돼요. 때려놔서? 예, 조개 또 싹 해가지고 국물 쫙 우려서. 아니 이게 저희가 이제 CJ 직원이시니까 저희가 뭐 이제 대충 압니다. 베네핏 그죠? 그렇죠. 예, CJ 직원은 이제 만두 40% 할인. 요거 이제 한도 있고요. 한도 있죠. 예, 한도 있고요. 뭘 주로 구입을 하십니까? 제당 제품도 다 만두뿐만 아니라 다 모든 돼요? 제품 40% 할인. 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 다 되는군요. 네. 부영, PV, 그치. 빙도 진짜. 그 보는 구독하는 그거 뭐 다 돼요? 스트리밍. 네. 그것도 40% 돼요. 빙 스트리밍은 그냥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무료예요? 있거든요. 네. 무료야? 야, 진짜. 우리 그 연구원님도 다 쓰세요? 이제 딸이 이제 뭐 간식 만두 좋아해가지고 만두 뭐 뽕, 빤. 이게 또 각자 이걸 또 어떻게 쓰는지도 참 재밌네요.
뭐 저도 뭐 솔직히 뭐 받고 싶긴 하네요. 그런 쿠폰 있습니다. 아, 우리 저기 직원분들의 베네핏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우리 피디님들 만두밖에 얘기를 안 해가지고 이 되는 거 왜 얘기 안 했어요? 공짜로 보내. 공통 질문 한번 좀 드려볼게요, 두 분께요.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0년간 내가 만든 제품만 먹기. 10년간 내가 만든 제품 빼고 다 먹기. 이거 어렵네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제가 만든 걸 안 먹겠어요. 내가 왜요? 만든 제품 다 빼고 먹기. 세상에 먹을 게 너무 많고요. 그럼 태국 음식도 좀 먹어야 되고 태국 음식 진짜 좋아하시네요. 많은 걸 먹어봐야지 또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아는 음식 관련 명언이 있으시다면 음식 관련 뭐 명언 있습니까? 뭐 준현 씨도 이런 거 좀 있잖아요, 그죠? 뭐 그렇죠. 뭐 준현 씨도 있고 뭐 문세윤 씨도 있고 저도 뭐. 그 프로 보고 네. 반찬 짜다고 불평할 시간에 밥 한 숟갈 더 먹으라. 그거 김준현 씨가 한 얘기예요. 네. 어떠세요? 저는 뭐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 오, 기분이 좋다. 저기 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 오, 너무 좋은데요? 이거 약간 조금 임직원 그 조크 아닙니까? 네네네. 사장님하고 회장님 이렇게 쭉 계시고 요즘 뭐 한간에 이런 또 농담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압일 때 기분이 저기 압일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쎄요. 고기 앞으로. 실제로 감자만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감자 원재료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988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거의 한 33년의 역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감자 연구원은 그 몇 분이나 계세요? 뭐 저같이 뭐 감자의 신품종을 개발하고 원료의 품질을 책임지고 있는 네. 감자 연구소에 한 10여 명이 있고요. 그분들은 진짜 감자만 하루 종일 생각하는군요. 감자만 못 빠져서. 근데 약간 그때 얼굴 표정에 좀 약간 이제 좀 지겨워하시는 듯한 느낌이 아닙니까? 감자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자 과자도 무지하게 많이 드셔보셨겠네요. 그렇죠. 예, 많이 평가도 하고 많이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감자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과자 제일 좋아하는 게 지금 대답이 너무 기계적이어서 좀 약간 감자 아니죠? 조금 긴장돼서 그래요. 그러신 거죠? 저도 이제 감자칩을 이제 좋아하긴 하는데 어떤 감자 과자를 제일 좋아하세요? 이번에 그 스테디셀러 이제 오리지널 맛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이들도 감자를 좋아합니까? 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뭐 아주 좋아하고 최애 감자는 뭐 과자는 같이. 회사에 감자 과자가 한 종류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팥같이 위에 뭐 치, 뚝감자칩, 해감자, 감자, 감 그리고 또 리얼 치즈칩 그리고 톱 그리고 속 감자 이렇게 해서 총 9개 정도가 있다고 저희 홍보팀에서 꼭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나오기 전에 교육을 좀 받으셨나요? 교육까지는 아니고 살짝 흘러듣는 그 얘기를 정도. 조금 예. 이런 건 좀 조심하셔라 뭐 이런 것도 좀 얘기 들으셨어요? 일부 좀 있죠. 뭐를 뭐 상대 경쟁 회사하고의 관계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언급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괜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 그럼 혹시 라이벌은 어디십니까? 라이벌이요? 네. 국내에 있나요? 저희 지금 이름이 자사 감자칩이 뭐 당연히 최고라고 뭐 각자 뭐 회사에서는 뭐 다니시는 분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회사에서 몇 번 돌려보겠는데요. 라이벌은 어디십니까? 국내에 있나요? 국내에 있나요? 이거 이 장면만 몇 번을 좋았어. 눅눅해진 과자를 다시 새 것처럼 바삭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이제
달라붙어서 이제 과자가 눅눅해지는 눅눅해지죠. 건데요. 뭐 그럴 때면은 뭐 보통은 이제 오븐이나 전자레인지에 넣고 한 10초, 15초 정도만 좀 돌려면은 그 눌러붙었던 수분이 이제 증발하면서 다시 좀 바삭한 식감을 그래요? 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팁인데요, 이거? 하지만 이제 뭐 며칠씩 개봉돼서 있는 상태라면은 그건 힘든가요? 이미 기름하고 공기가 이제 산화돼가지고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냥 가까운 편의점 가셔가지고 다시 맛 좋은 감자 드시는 게 좋을 것 다시 사 먹으란 얘기죠?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연구소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반 식용 감자를 가지고 그리고 또 수입된 감자를 가지고만 이제 감자칩을 만들었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감자칩의 이제 품질이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좀 편차가 생긴다는 예, 얘기예요. 예. 좋은 제품은 좋은 원재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원칙 하에 저희 감자 연구소를 설립을 했고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감자 연구소가요? 강원도 평창 아주 청정한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역시 뭐 기업에 계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감자가 주로 또 강원도에서 또 굉장히 좋은 감자들이 예, 또 굉장히 맞습니다. 많죠. 국내 감자 연금이 시감자 생산의 메카가 바로 이제 강원도 거기죠. 평창의 이제 대관령 인근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곳이 이제 해발 고도가 높아서 외부의 병해충 유입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감자 연구나 시감자를 생산하는데 뭐 지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아니 그 감자 칩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좋은 감자도 따로 있습니까? 뭐 대서와 두백 품종으로 원료 감자를 생산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두 품종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다른 품종에 비해서 그 전분 함량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자칩을 만들었을 때 조금 더 식감적으로 더 맛이 있고 감자칩 색깔도 밝게 표현이 돼가지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더 먹음직스러운 아 그래서 감자칩들이 그렇게 색깔이 하얗게 막 이렇게 나오는구나. 맛을 이제 오감으로 느끼니까 시각적인 네. 맛 네, 이런 것까지도 뭐 보시면 회사에서 뭐 며칠 교육을 하셨나 봐요. 이거 뭐 예, 상당히 한 17년 이상 아, 하고 있는 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감자가 좋죠. 북한도 감자가 좋다고 그러는데. 네, 북한도 대홍당 왕감자. 예 맞습니다. 감자가 예예 거기가 이제 북한에서는 연구원님한테 대홍당 왕감자를 왜 얘기를 해? 둥글둥글 왕감자, 예, 예. 대홍당 감자. 둥글둥글 왕감자 대홍단 감자 감자, 왕감자. 그러니까 한참 이슈가 됐던. 예. 아니 감자 진짜 많이 드시지 않으세요? 국내 국민들의 1인당 소비량이 한 15kg 정도 연간 소비량이 연간? 그게 근데 저는 적어도 한 4-5배 정도는 더 먹지 않을까. 야, 감자를 뭐 쪄먹는 거를 주로 좋아하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감자전을 좋아하십니까? 뭐 어떻게 드시는 걸 좀 좋아하시나요? 뭐 감자 전을 가장 좋아하고요. 예. 예. 예, 뭐비 오거나 이럴 때 이제 막걸리 한 잔과 같이 드시면은 감자전 맛있죠. 아 저도 감자전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감자 튀김 정말 좋아합니다. 감자 튀김. 케첩에다가 딱 예예. 갓 튀겨냈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예. 튀겨냈을 때 털 털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 예, 예. 야, 그 뜨거울 때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가공용 감자를 좀 구하실 수 있으면은 집에서도 뭐 쉽게 하시고 뭐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집에서? 집에서 이제 그 정도 크기로 이제 썰어서 감자 이제 높은 온도 맞춰가지고 이제 하면은 그 정도면은 예, 예. 그냥 사 먹으려고 해. 그렇죠. 집에 또 기름 다 튀고. 자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주변이나 내가 개발한 세상에 없는 레시피가 있으십니까? 가끔 뭐 저녁 시간에 뭐 아내가 그 감자 와플을 좀 만들어 주거나 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분이 뭐 아내가 직접 개발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가끔 해주는데 와플 기기에 이제 위아래 이제 버터를 살짝 바른 다음에 삶은 감자 원형 그대로를 눌러서 한 4-5분 정도만 더 구워주면은 그걸만으로 이제 감자 와플이 맛있겠다. 맛있겠다.
야, 그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네. 와플 기계부터 또 사야 되네. 네, 근데 일이 좀 커지죠. 와플 아, 기계 이게 또 사야 되고. 커지네. 아, 이게. 많이 저렴해져가지고요. 뭐 크게 부담 안 되죠. 그래요? 근데 와플 기계로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빵도 거기다가 해서 먹고. 요즘 그 와플 기계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전도 그렇고. 네. 네. 와플 기계 사실 거예요? 아니요. 저는 혼자 사니까 제가. 내 인생에서 가장 쓴맛을 경험했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뭐 저에게는 뭐 지난 한 2014년도가 뭐 제가 많이 의지했었던 저희 아버지가 뭐 7월달에 갑자기 병을 확인하시고 한 달도 못 채우시고 급하게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인생이 이런 건가? 아, 가족들한테 뭐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뭐 허망하게 끝날 수도 있는 게 인생의 실제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좀 인생의 아주 쓴맛 뭐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고. 병이 있다라는 것을 진단을 받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네, 뭐 7월 초에 아셔가지고 8월 초에 이제 가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랬고 그해 이제 뭐 하반기에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 갑자기 분위기가. 아, 갑자기 또 이게 눈물이 좀. 예, 예. 예. 제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많이 뵙지도 못했었고 뭐 그 한 달 중에는 또 중국에도 한 일주일 이상 또 출장도 갔다 왔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급하게 가실 줄 몰랐던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버님께 꼭 좀 하고 싶었던 얘기 혹시 뭐 있습니까? 아, 뭐 그냥 가끔씩 뭐 항상 아버지께서 저한테 장난스레 이제 촌놈이라고 부르시던 그 말씀이 좀 계속 좀 가끔 듣고 싶습니다. 예. 아,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알지만 너무너무 그립고 보고 싶을 때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럴 때가 있죠. 예. 또 이상하게 그 6월부터 뭐 10월까지 뭐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교육 과정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또 그 교육 대상자로 선발돼서 뭐 참여를 했었는데 뭐 저는 뭐 아버지를 여였던 뭐 그런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에 모든 여가 시간 빈틈을 다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냥 좀 그 힘든 걸 좀 잊어보고자.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뭐 최종 평가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었고 이 또한 뭐 그 당시 아버지께서 뭐 다른 생각하지 말고 뭐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뭐 마지막으로 선물 주신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면서 또 그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예. 네. 그러지 않았으면 막 꼭 속된 말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거든요. 막 이게 너무 급작스러운 상황이어가지고 예. 묵뚝뚝하기 그지없으셨던 분인데도 뭐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생각만 해도 조금 뭐 감정이 올라오고 뭐 그렇습니다. 예. 갑자기 가셔가지고 예. 백만 원 타시면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습니까? 아 인생의 반쪽인 아내분과 제가 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예. 전액을 다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뭐 혼자 오셨어요? 아니면 가족분들 혹시? 오늘 혼자 왔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강릉에서 와가지고요. 예. 예. 있습니다. 아, 온 김에 뭐 좀 뭐 식사라도. 식사라도 뭐. 이곳이 예. 성수동이라서 감자탕 맛있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감자탕 맛집이 있어요. 아, 예. 감자 또 좋아하신다고 하세요. 예. 감자탕. 예. 제가 이제 이 근처 건국대학교 졸업을 해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예, 주변은 조금 알기 때문에. 아, 여기 뭐 여기 뭐 또 저희가 알았어요, 괜한 잘. 네. 저희가 괜한 얘기했네요. 예. 또 여기 이게 또 또, 예, 건국대학교 나왔으면 여기 뭐 또 거의 홈타운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유퀴즈 예스. 예스. 손과 팔을 연결해주는 손목의 잘록한 부분을 이것이라 합니다. 이것은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손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일재간이 뛰어난 사람에게 흔히 이것이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손재주? 정신 떠오르지 않는데. 자, 정답은요.
수완. 아, 수완이 좋다. 아, 우리 야, 이게 손숫자의 팔두가 아니라네요. 근데 또 뭐 여기서 뭐 휴대폰 뭐. 제 아들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쿠션 뽑으라고 그랬었는데 한번 그래요? 혹시 모르죠. 예. 쿠션은 또 뭐. 조셉 한번. 쿠션이면 제가 좀 뽑아가는 네, 생각이 조셉이 없고. 또 쿠션 잘 뽑으니까. 뭐요? 와. 길다 길어. 뭐가 있네. 아드님이 딱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되게 좋은 쿠션. 야, 되게 좋은 쿠션. 이렇게 또. 아유, 야. 들고 가기도 딱 좋게.